We have a $500 billion deficit, trade deficit with China. We're like the piggy bank that's being robbed. 오는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입니다. 이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내놓느냐에 따라 이후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떤 변수들이 있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어떨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회의 이틀째인 29일에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한 거죠. 네,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그 휴전을 하기 위한 만남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양쪽 다 자국 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자동차 판매율을 봤더니 전년 동월하고 비교를 해서 15% 이상 줄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뭐 농식품, 기타 쇼핑도 하지 않고 지갑을 닫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주머니 사정이 악화될 때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책을 내놨는데 돈들을 쓰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집도 안 사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여유가 많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미국에서는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지만 그 자국 내 기업들하고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 대중국 관세 관련해서 그 청문회를 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300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 기업의 타격이 너무 크다. 그리고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불만을 표시한 기업이 3천여 개나 됐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시간을 좀 벌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입니다. 내부적으로 아주 성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만남의 목표는 이 양측의 무역 협상 재개 정도를 논의하는 거다. 네. 약간 이렇게 좀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과도한 기대감이 쏠리는 걸 좀 막기 위한 그런 제스처일까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기대감을 한껏 높여놓았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끝나면 오히려 더 실망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실물 지표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제대로 벌려놓은 화웨이 전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중국이 굴복하는 자세를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 먼저 싸움을 걸었던 미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모양새 좋게 마무리할 것이며 시나리오를 정리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짧고요. 네. 아마도 예상을 해보건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 정도의 그러니까 빅딜도 아니고 노딜도 아니고 스몰딜 정도에서 회담을 좀 어색하지만 약간 애매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대상을 그 중국 제품 전체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계속 지금 밝혀왔는데 그걸 중단을 할 용의가 있다 또 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통신사를 통해서 저희가 뭐 시쳇말로 사용하는 말입니다만 간을 본다, 태핑을 한다 그런 작업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이 정도로 그 입장을 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중국이 회담장에 오기 전에 중국도 뭔가 카드를 가지고 오라는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가지고 계속 대응을 해왔는데 이게 미국 소비자나 미국 기업에도 피해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으니까 네.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전혀 안 했다. 뭐 이렇게 네. 볼 수는 없겠죠. 지금 그래픽이 좀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관세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을 지금 정리된 표로 보시고 계십니다.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지를 좀 보면 지난해 7월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먼저 340억 달러어치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 시작해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 하니 그 아래쪽에 보고 계신 빨간색 숫자에도 340억 달러, 똑같이 25%죠. 한 대씩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걸로 만족 못하겠다. 8월에 또다시 추가로 160억 달러어치의 25% 관세를 매기고요. 중국도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위아래가 똑같잖아요. 네. 이렇게 가다가 미국이 이제 그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하였으나 2천억 달러어치 수입품에 10% 물리던 관세를 25% 물린다. 대폭 인상했죠. 다만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간의 여유를 주었는데 뭐 딜이 제대로 네. 이뤄지지 않았어요. 결국 현실화가 되었고 아래 중국도 대응 조치를 하는데 저기에서는 숫자가 차이가 나죠. 네. 2천억 달러, 600억 달러.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이 갖다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제 뭐 많이 물릴 수 있는 그 물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수천억 달러어치가 남아 있으니까 결국은 장사 많이 하고 있는 쪽이 불리한 게 현재의 협상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추가 계획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 이 부분은 네. 저기에다 더 추가로 지금 3천억 달러 규모의 네. 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이 매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협상이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네. 자, 이 두 정상이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 그 아르헨티나에서 또 만났을 때 사실 그 휴전과 함께 협상 재개에 물꼬를 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좀 그런 비슷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있죠. 네, 양측 모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마음이 조급한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또 상대해야 할 적이 하나 더 늘었잖아요.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저희 지금 대치 상황이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란도 상대를 해야 하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신흥국 중심의 편먹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판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때가 됐고 기업들의 마음도 좀 달래야겠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이거 해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의 그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이 더 많은 편인가요? 네, 현재까지는 적어도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고 아주 뭐 뾰족수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네. 당분간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자. 스몰 딜 아까 네, 얘기하셨던 이 것처럼. 정도까지는 뭐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 담판을 앞두고 내부 단속을 지금 상당히 세게 하는 분위기로 보여요. 이 정부 고위 인사들이 미국의 보호주의를 강하게 비판을 하는 한편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초심을 잊지 말자도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선을 제압하고 회담장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다분히 내부용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차관급 인사 4명을 동원을 해서 우리는 국제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일국이 그 패권을 통해서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일종의 프레이밍인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악에 맞서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는 성전이다. 이건 굉장히 정의로운 싸움이라는 얘기를 내부 인민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기죽지 않았다. 설사 회담장에 가서 둘만 있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결사항전의 의지로 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달 초에는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얼마나 열린 나라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금 화웨이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화웨이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5G 허가를 미리 내주는데 화웨이 장비를 한 51% 사고 나머지는 에릭슨하고 노키아에서 사드리겠다는 계획을 내놔요. 네. 우리는 화웨이만 밀어주는 나라가 아니다. 북유럽에도 기회를 주는 열린 나라다. 이런 시그널을 꾸준히 주고 있고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그러면서 회담 전에 그 소위 사전 정지 작업으로 무엇 하고 있냐면 그 어제 베이징에 50여 개 나라 아프리카의 그 차관들이 한 자리에 예. 모였습니다. 1대1로 정책을 우리가 펴고 있지만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심으로 아프리카를 사랑한다. 이런 발언을 왕이 외교부장이 하거든요. 네.
현먹기죠. 그리고 이번 G20 정상회의 그 기간에도 뭐 브릭스 나라 따로 만나고요. 신흥국들을 순차적으로 비공식 회담을 통해서 만날 예정이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화웨이 전선을 통해서 우리 편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화웨이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화웨이는 뭐 확실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노트북이나 신형 휴대폰 출시 이런 것들에 타격이 있다, 내지는 타격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1분기에 삼성전자가 수혜를 좀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실제 시장에서 휴대폰 판매 상황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삼성 전화기가 더 많이 팔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화웨이가 대규모 덤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컨대 200불 정도는 받아야 하는 전화기를 100불 정도에 팔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현장에서 글로벌 휴대폰 판매를 하는 사람들의 전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간힘을 쓰면서 그 시장의 어떤 그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네. 휴대폰 시장에서 아직까지 수익은 없을지언정 점유율 자체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 미국 정부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이 화웨이에 우회적으로 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뉴욕타임스 기사도 났어요. 네, 그걸 보면 그 중국의 격언 중에 정책 위에 대책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정책이 나오면 기업들은 반드시 대책을 찾아냅니다. 지금 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리스트에 그 규제를 꼼꼼하게 법률적 검토를 한 거예요. 네. 해당 마이크론 등의 회사가 해서 미국산이라고 규정함은 미국 밖에서 만든 건 포함 안 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해외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한 반도체는 일단 법률상으로는 미국산이 아니다 네. 해서 그 빈틈을 찾아서 팔고 있는 건데 미국 정부가 이걸 좌시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어제 장마감 후에 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8%나 네. 뛰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2주 전부터 판매를 하는데 앞으로 불확실성은 있다고 CEO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향후에 그들의 판매 중단 여부에 뭐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그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면이 바뀐 것도 앞으로의 미중 무역 분쟁 그 향후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형적인 탤런트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 예컨대 그 쇼도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본인 이름을 걸고 긴장감을 놓았다가 조였다가 그러니까 이 긴장감을 조율하는데 굉장히 저는 탁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도 한 템포 쉬어가면서 향후의 판을 어떻게 짤 것이냐,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고 내년 재선 상황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온 게 없습니다만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중국 보란 듯이 뭐 DMZ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겠고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G20 정상회의장 역시 하나의 무대로 활용할 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북한 카드도 지금 하나의 변수로 등장했는데 이건 시진핑 주석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활용이 될까요? 사실 외교라는 게 뭐 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이 잘하는 게 등거리 외교잖아요. 네. 여기에서 등자가 같을 등자입니다. 70년대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면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인데 네. 지금 북한의 어장에 되게 많은 나라가 들어가 있죠. 그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그 어장 속에서 관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제일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하고 밥 먹은 사람은 나다. 네. 그 사람의 현재의 마인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마음을 현재 상황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나고 내가 제일 잘 컨트롤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응해서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친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친서에
3차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나도 김정은과 여전히 친하다 해서 양쪽 다 그 북한 카드를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중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상황 또 여러 쟁점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